성희롱 예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상담사인 이광자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고용상에 또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 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네. 성희롱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또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언어적인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하는 행위, 그리고 회식 석상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하는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겠다고 합니다. 네, 시각적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들을 보여주거나 또 컴퓨터나 팩스 등을 통해서 음란한 사진, 그림, 또 이런 동영상들을 전송하는 행위, 또 그 다음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실제 상담 사례 중 피해자 대부분이 업무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요. 업무 능력 저하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직장 내 따돌림 등 이렇게 2차, 3차의 피해로 결국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문제 사원으로 분류해서 은근히 희망퇴직 등 은근한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손실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특히 공공기관의 성희롱 문제를 다룰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난 26일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만큼 공무원의 성비위,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가 늘었지만 대부분 감봉 및 견책 유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한 7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성비위나 성범죄로 인해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공공기관 내에 뭐 성희롱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뭐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통계가 어떤가요? 특히 공공기관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공공기관 성추행 사건에서 지난 중앙정부 부처 중에서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공무원 1000명당 성범죄 건수를 집계했는데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1000명당 5.3건으로 가장 성범죄를 5년간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5만 명 이상 공무원 조직 중에서는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또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 올바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신고가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이 신고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또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네. 더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이광자 상담사와 공공기관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